이재명 대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회견 직전에 또 장애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게시물도 함께 올렸는데 그 게시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올린 포스터 내용입니다. 자, 2차 국민행동의 날 위대한 주권의 힘을 보여달라 11월 19일 다가오는 11월 19일 행동하는 양심의 뜨거운 함성으로 시청역에 모여달라. 예, 11월 9일. 김건희를 11월 9일요. 네. 특검 촉구한다. 전쟁 반대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글을 올렸는데 참 저런 걸 보면 이재명 대표도 지금 많이 좀 다급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특검이나 탄핵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알고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장애투쟁으로 동력을 확보해서 그 여론의 힘을 좀 빌려서 무언가 자신의 어떤 방탕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주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앵커님 말씀에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장애 집회를 하는 거는 여당이든 정부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집회를 한다는 거는 표현의 자유의 일환이고요. 민주주의의 한 축입니다. 그동안 야당에서는 계속 정부와 대화하자.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자. 현재 뭐 전쟁 위기에다 민생 파탄에다 지금 난리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정부든 정부 여당에서는 어떤 대화의 장을 마련하지도 않고 들을 생각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여론이 임계치에 다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 지지율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18%가 나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사실 위기의식은 정부 여당이 가져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살자 그리고 국민의 어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일환인 것이지 무슨 탄핵이라던가 왜냐하면은 저 집회에선 탄핵 자체를 발언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권 퇴진 자체가 언급 금지입니다. 어디까지나 정책과 관련된 비판 그리고 정부가 국민의 여론을 들어라라는 취지의 집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이재명 그 대표의 재판과 연결시키는 것도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기가 그래서 아마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의 선거가 연달아 3번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피선거권이 만약 박탈되게 되면 본인이 대선 출마가 막히기 때문에 피선거권 유지를 위해서 조기 대선을 원한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시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특검만 하더라도 만약에 즉 192석의 야권이란 말이죠. 그러면 의회 내에서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가 저런 집회를 한다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제1야당이 저런 집회를 사실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안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검도 안에서 만약에 의결하게 되면 안에 있는 200석을 의결 정족수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대화하면 돼요. 국내심 의원들한테 소구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바로 나가신다는 거죠. 또 하나는 만약에 독소조항이라 해서 여러 가지 국내심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물러서질 않아요. 지금 14개 혐의입니다. 6개 혐의를 더 추가했어요.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국내심에서 반대해라. 대통령 거부권은 계속 행사하라. 난 그걸 동력으로 해서 탄핵으로 가겠다. 하야시키겠다. 임기단축 개헌하겠다. 이런 취지의 구호만 계속 들리기 때문에 지금 뭐 앵커 말씀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결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이건 뭐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 이틀 전에 올린 게시물부터 먼저 보고 또 다시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재명 대표가 올린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인데 이재명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고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서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가 되느냐 이렇게 본인의 25일 위증교사 1심 판결을 앞두고 1심 선고를 앞두고 본인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방어 논리를 이제 SNS에 게재를 한 겁니다. 네. 15일에 선거법 위반 1심이 예정이 돼 있는데 15일 1심을 건너뛰고 25일 선고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방어 논리를 SNS에 공개한 것을 두고 뭐 시점도 묘하고 내용도 묘하다 이런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증 교사가 실패했는데 죄가 성립될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식한 소리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은 위증교사가 실패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식한 소리입니다. 위증교사가 성공했는지 여부는 위증을 해달라고 부탁한 당사자가 위증을 했냐 여부로 결정되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위증의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뿐이었거든요. 대단히 성공한 위증이다. 그리고 대단히 죄질이 나쁜 위증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판사 겁박 중단하라는 말씀드립니다. 판사를 겁박해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 하는 것, 이건 정말 저열한 수준의 사법부 파괴입니다. 자, 지금 한동훈 대표 이야기 잘 들으셨겠지만 위증 교사의 여부는 입증 여부는 위증해달라고 말하는 당사자의 어떤 발언 그걸로 결정나는 것이지 실패 여부 그렇게 따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패했다고 해서 위증 교사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닌 것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저게 그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법조인이다 보니까 네. 실패한 위증교사라는 게 사실 저희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위증교사의 전제는 뭐냐면 위증죄로 위증 주범은 처벌받는데 네. 교사법은 처벌받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제가 그런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주범이 처벌받았으니까 네. 다만 이 실패한 위증교사가 되려고 그러면 이 위증 교사한 사람의 의사대로 안 됐어야 돼요. 다른 게 개입이 됐던가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의 위증 교사자가 있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사안이 없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하신 말씀은 안 맞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녹취 파일을 올리셨는데 네. 본인이 녹음한 거 말고 변호사가 녹음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녹음한 부분에 김진석 씨가 다른 말들을 하거든요. 내가 뭐 사실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이 사실은 진실에 맞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주장이세요. 근데 그거는 변호사가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하는 과정인 거예요. 조금 더 정보를 얻기 위한 과정인 것이지 그런 내용대로 법정에 가서 진술하지 않았거든요. 네. 제 말씀은. 그렇기 네.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 저렇게 올린 것도 저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약간의 호도성 그 파일이 아닌가. 그래서 저 부분은 조금 재판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네. 법정에 다뤄졌기 때문에 꼭 국민을 호도한다는 거죠. 그럼 다르게 말하면 국민을 선동하는 거죠.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검찰발로 계속 수사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재판 전부터 이미 위증교사 범으로 확신범처럼 그렇게 호도가 됐어요. 사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방어할 수가 없는데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방어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알 권리 차원에서 알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증교사에 대해서 지금 공소장이라던가 그다음에 전체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공소장 자체가 편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한테 이렇게 거짓말로 해달라라고 위증한 것처럼 그렇게 공소장이든 검사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 녹취록을 들어보면 기억이 나는 대로 진술해달라. 그리고 기억이 안 나면 진술하면 안 된다. 혹시 기억이 안 나더라도 기억이 나도록 노력 좀 해달라. 그리고 당시 KBS 그 간부와 그 김병랑 전 성남시장 사이에 어떤 내부적 합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김진성 씨와 이재명 대표 사이의 그 통화 녹취록을 보면 다 드러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거짓말하라고 교사한 적이 없는데 이거를 기소한 검사가 어떻게 보면 공소권 남용이거나 실제적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 어떤 그 정치적 목적으로 기소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부당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뭐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예를 들어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해달라라는 요청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그렇습니다. 위증을 교사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기억이 나는 대로 말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여러 번 했을 경우 이를테면 그러니까 여러 번 연락해서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기억나는 대로 해달라라는 것은 사실대로 말하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증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대로 말하라는 것은 위증이 아니에요. 예.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만약에 여러 번 말해서 압박을 여러 번 느꼈다. 말했는데 이분이 뭐, 압박감을 예. 느꼈다라고 하면 강요죄는 될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조금 어려운 게 만약에 그게 좀 성립이 할 것 같다고 했으면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로라도 기소를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녹취록을 보면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그 변론 요지서를 보고 김진성 씨가 잘 썼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 변론조서도 보내주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위증죄의 본체는 사실인지 여부보다 나는 기억이 없는데 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는 게 위증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처음에 묻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그러면 이분은 김진석 씨가 기억나지 않는다래요. 근데도 계속 기억나지 않는 거에 기억을 심어줘요. 사실 이랬던 거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자꾸만 알려줍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증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변호사서 활동할 때 요지서를 절대 보내주지 않아요, 증인한테. 네. 오해받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어제 사실은 조금 짚어야 되는데요. 잠시만요, 변호사님. 유지서는 이 유자 건과 변호사님. 관련된 게 잠시만요. 아니거든요. 네. 자, 논란이 이제 계속 이렇게 내버려 두면 양 진영에서 너무 격하게 다툴 것 같아서 저희가 이재명 대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그리고 김진성 씨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을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판단해 보시죠. 핵심은 김 비서관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거는 KBS하고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도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너는 봐줄게. 그 이재명이가 한 걸로 하면 봐주자. 이런 방향으로 좀 정리를 그때 했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네.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있는 대로 뭐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뭐 글쎄, 아니 뭐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뭐 사실 크게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필요하신 부분 그러니까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정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들으시죠? 예. 제가 얘기해놓은 내용들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 한번 예, 보시고.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뭐. 당시 경남도지사였군요. 이재명 당시 경남도지사가 이제 김진성 씨와 다룬 대화였는데, 경기도지사와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 나눈 대화였고, 김진성 씨와 이제 나눈 대화를 저희가 들려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들어보시니까? 지금 이 녹취록 전체가 30분 분량이잖아요. 네. 사람 말이 다르고 다르고요. 그리고 내용은 전체를 봐야 합니다. 앞부분은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중간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정말 그 재판에 나와서 본인이 기억하는 대로 기억이 나지 않은 것은 진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이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약간 조금 의심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저건 맥락을 모르면 오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KBS 간부와 그 김병랑 전 성남지사 사이에 네. 시장 사이에 네. 있었던 그런 내부적 합의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김진성 씨는 수행 비서였잖아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 녹취 앞부분에 그런 얘기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위증인지 아닌지는 교사를 한 건지 아닌지는 전체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기자들 다 봤잖아요. 우리가 취재를 할 때 누구한테 거짓말을 해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가 자기한테 유리한 증언을 요구하는 사람한테 당신 거짓말을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바보는 아무도 없습니다. 진실을 얘기하세요. 근데 내가 아는 진실은 이거예요. 이거 아닙니까? 나 진실 기억 못 하는데요. 이렇게 해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거래가 있었다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들을 그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에 아무리 무슨 이거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그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라도 하고 싶은 얘기는 뒤에 있는 그거잖아요. 앞에 밑밥을 깔아놓은 거죠. 피해가기 위한 자기 방어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변호사시니까 그런 정도의 기본 상식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30분 분량을 다 들으면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왜 그런 부분을 초점을 안 맞추고 위증 교사로 볼 수 있는 부분만 초점을 맞추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건 논리가 말이 안 되죠. 근데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이 녹취가 30분 분량이라는 건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고 네. 이 30분 분량의 녹취를 두고 일부만 너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여권에서 핵심적으로 공격하는 부분은 사실 정해져 있는 대목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재판부도 전체를 들었다. 네. 그래서 저는 재판부가 현명하게 전체를 듣고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있는 대로 사실대로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 없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대표 측의 입장을 보면
오히려 이 전화를 받은 측에서 계속해서 뭔가 맞춰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보니까 오히려 불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진정을 시키면서 아니 안 본 것까지 봤다고 할 필요가 없다. 기억을 좀 되살려 달라. 그냥 우리 측의 주장은 이 정도인데 그냥 보고 판단을 해달라. 이 정도의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지 네. 이 과정 가운데에서 마치 이제 여권이나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어떤 강요가 있었느냐, 거짓말을 종용했느냐, 또는 논리를 제공했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녹취록에는 분명히 맥락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들은 재판부는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